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요. 62페이지 보시면. 자, 피의자,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바로 방어권이죠. 피의자,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로 진술거부권이 있고요. 근데 피의자, 피고인에게 방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형사소송법에 엄청나게 많은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은 피의자, 피고인이 모르면 행사를 못하는 거죠.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도와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변호인이 되겠죠. 특히 이 사람이 체포나 구속이 돼 있어요. 체포나 구속. 체포나 구속이 돼 있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얻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자기가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체포나 구속이 됐으니까. 구금돼 있는 거죠. 구금. 구금돼 있는 사람한테 넣습니까? 만약 구금이 안 되면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변호인을 언제든지 가서 만날 수 있죠. 서초동 가면은 변호사 사무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포나 구속돼 있는 사람 없습니까? 체포나 구속돼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만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체포나 구속된 사람은 방어권을 위해서 반드시 변호인을 얻습니까? 만나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요. 그러니까 접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통, 만나서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서신을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방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체포 구속 때 이제 피의자, 피고인에게 특히 이제 필요한 거죠. 체포나 구속이 안 됐으면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있으니까 법으로 보호해줄 필요는 없지만은 체포 구속된 사람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포 구속된 사람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경찰청이라든지요, 경찰청, 또 검찰청으로 불려나갑니다.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오면 체포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일단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좀 나와보시죠 라고 해요. 나와보시죠 그러면요, 저 나가기 싫은데요 라고 하면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나오라면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야 되겠죠. 그럼 경찰청 들어갈 때요, 검찰청 들어갈 때 씁니까? 여기는 이제 경찰, 검찰의 홈그라운드잖아요. 전부 다 경찰, 검찰만 있는데 혼자 딱 떨어져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경찰청, 검찰청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이럴 때 항상 변호인을 대동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지. 자기가 진술거부권이 있으면 뭐예요? 검찰청, 아까 설명했죠. 검찰청 들어가가지고 검사가 질문하는데 저 진술을 거부할 때, 그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웬만한 강심장 아닌 것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터리가 막 날아다녀요. 얘를 때린 건 아니잖아요. 때린 건 아니죠. 때리지 않고 재터리를 막 날려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말할게요. 다 말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요? 검찰청, 경찰청 갈 때 어떻습니까? 변호인을 대동하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변호인이 옆에 있기 때문에요, 마음대로 검사가 어떻습니까? 재터리를 날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죠. 변호인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체포나 구속됐다랄지 검찰청, 경찰청 들어갈 때는요, 변호인의 어떻습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모든 또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의 또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견교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죠. 접견교통권이라는 것은 피고인, 피의자, 특히 이제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 이 사람이 특히 필요한 거죠.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 이런 사람들이 변호인이나 또 변호인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건 아니고요, 가족 등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크게 가족, 친구 이런 사람들 다 몰아가지고 이제 비변호인이라고 해요. 비변호인이나 변호인의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변호인, 비변호인과 접견, 만난다는 거죠. 만나고 있습니까? 서류 같은 걸 주고받을 수 있고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또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죠. 또 갑자기 구금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픈 곳이 많겠죠. 그럴 때 의사의 진료, 그러니까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접견교통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접견교통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방어권은 변호인과 상의하지 친구나 부모 오면 어떻습니까? 잘 있습니다. 어떤 위로만 받을 수 있는 위로만 받을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방어 준비는 변호인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접견교통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입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만나가지고 방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포 구속된 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자, 보죠. 시험에 나오면 주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이것이 방어권과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옵니다. 양과 1번 보시면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반드시 보장이 돼야 돼요. 자, 이것은 피의자, 피고인,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또 본질적인 권리예요. 이게 보장이 안 되면요, 자기 방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포 구속을 당한 피고인,